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아챔이랑 챔스 있죠. 기회의 땅 챔스와 이제 나름 이제 가져갈 만한 아챔들 있으니까 요걸로 이제 잘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어제 경기는 셀타가 너무 극장으로 또 이제 극장으로 물론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한데 이번 시즌 돌이켜 보면은 아직 초반이긴 한데 극장이 당한 게 더 많은 것 같다. 극장 극장 좀 심을 적당히 좀 맞았으면 좋겠다. 뭐만 가져가면 극장이냐. 아무튼 그렇고 오늘 경기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 좀 있으니까 훅 가봅시다. 일단 첫 번째 인천 대 카야인데 일단은 인천 오늘 똑같죠. 델브리지라든지 권한진, 신진호 이런 친구들 미정이고 카야는 필리핀 1위 팀이죠. 자국 내에서야 깡패인데 경기하는 꼬라지 보니까 싼동한테 그 싼동이랑 얘네랑 그 경기했었죠. 싼동이랑 경기했는데 밀리는 모습 보여줬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역시 급적인 부분은 차이가 나지 않나. 그리고 중국 팀 물론 이제 용병들이 있고 그때 당시 펠라인이라든지 주축 미드 라인들이 좀 안 나온다 몇몇 빠진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친구는 역시나 아니라는 거. 그리고 100개 인천 감사합니다. 자체도 물론 아침 첫 출전이기도 하고 좀 우려된 부분이 있죠. 근데 요코마리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다는 큐티드오에즈님 거. 별풍선 100개 물론 이제 감사합니다. 요코마리가 그때 당시 라인업이 다음 경기를 위해선가 우리나라를 얕봐서 그런가 그 주, 주축인 이제 브라질 애들이 안 뛰어나왔죠. 구랭구님 근데 그래도 별풍선 이긴 거 100개 자체는 감사합니다.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이 또 지금 리그 경기 자체도 분위기도 좋고 단지 뎁스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올 시즌 그래도 보강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빛이 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급적인 부분 인천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핸디가 1핸디도 아니고 2핸디부터다. 인천이란 팀한테 2핸디가 맞나 싶을 정도긴 한데 그래도 선택 사항이 없어요. 햄무 찍을지 마인 찍을지 이거는 그냥 여러분 선택인데 그래도 마인 봅시다. 마인스.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와사키 대 울산 현대. 뭐야 KX599130님 별풍선 강제 100개 퇴장이 뭐야. 감사합니다. 강제 퇴장을 내가 한 적이 없는데 내방 매니저도 없는데 저분은 아마 다른 방에서 강퇴 아니 저거는 이제 운영자분이 강퇴한 거겠지. 그거 같겠는데 공식 방송 이런데 중계전에 가갖고 쌍욕했겠지. 그러니까 강퇴당했네. 아무튼 내가 강퇴한 건 아니고 가와사키 오늘 미야시로가 미정이긴 한데 딱히 필요 없고. 그리고 가와사키가 제가 지난 경기 때 J리그 때 말을 해드렸죠. J리그 때 얘네가 좀 로테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 순위 싸움으로 봤을 때 이제 J리그 좀 힘들고 다음 울산현대 좀 그때 이제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했는데 그대로 좀 로테 돌렸죠. 그래서 경기는 또 니가타였나 아무튼 3대로 쳐졌고 그리고 일산현대도 지금 경기력 자체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 지난 경기 동해안 더비 1위 사수하기 위해서 완전 라인업이 무슨 수비수가 5명인가 6명가 뛰쳐나왔죠. 완전 그냥 막는다는 마인드. 근데 잘 막았죠. 근데 사실상 오시마이가 그것도 그 정도의 몸싸움도 그 반칙이라면은 페널티 라인 안에서 어떻게 골 넣노. 아무튼 꼴찌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도 성과는 냈죠. 그리고 울산이 지금 경기력 자체가 안 좋다. 그리고 얘네가 붙을 때마다 또 신기한 건 각자 홈에서 승리를 좀 가져가는 경우들 많은데 옛날에 가사키도 아니고 많이 떨어져 있는 시점. 그리고 울산현대도 조금 이제 시즌 초반 중반과 다르게 떨어지죠. 차출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근데 그래도 지금 추세적인 부분 봤을 때는 가사키가 예전만큼 화력이 더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울산이야 옛날에는 전북한테 맨날 밀려갖고 2위하고 3위하고 그때보다는 그래도 나은 시점. 연기는 그래도 울산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역배니까 울산 프렌 찍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언더 보겠습니다. 옛날만큼 달달달님 화력이 안 별풍선 나오기도 100개 하고 은근 감사합니다. 비등비등한 인간끼리 하면은 치고받고 경기보다는 그리고 두 팀에 대한 최근에 리그의 득점력도 옛날만큼 또 다 나오지 않는 상황. 그래서 언더도 보시면 될 듯.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산둥 타이 대 요코말인데 자, 이 경기 일단은 요코마리가 지난 인천전 지긴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도보키님 말했지만 별풍선 용병을 100개 쓰지 않았다는 감사합니다. 거. 감독이 제정신이 맞나 싶을 정도긴 해요. 뭐 홈이기도 하고 상대가 인천저 처음 오네라서 뭐 그랬나 아니면 리그를 좀 더 빡세게 하려서 그런가. 근데 이미 지금 리그는 고베한테 한번 따였죠. 직전에 따였기 때문에 승점차도 좀 벌어졌고 이제는 진짜 포기하는 아침 단계가 아니면은 제대로 나와야겠죠. 뭐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나. 뭐 직전에 뭐 썼지만은 그래도 몇 명 정도는 써줘야죠. 그리고 싼둥타이 우리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싼둥타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번에는 제가 펠라인이랑 이런 애들 제외될 거라 했는데 오늘은 근데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가능성이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홈이기도 하고 뭐 조건적인 부분 싼둥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코마리가 인천한테 뭐 따이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J리그 상위권 팀과 중국의 뭐 물론 이제 홈에서의 강자 그리고 상위권 장난 아니게 잘하는 건 맞긴 한데 그대로 레벨우가 그래도 차이가 나지 않나. 요코마리가 뭐 그때처럼 또 희한한 라인업 들고 오면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았나. 제대로 나온다면은 이게 역배다. 거기다 프랭까지 찍을 수 있다. 에이카비트님 그러면은 별풍선 요코마리 100개 풀 쪽 가는 게 감사합니다. 맞지 않나. 그리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볼게요. 중국 팀이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J리그의 그래도 상위권인 요코마리 상대로 정배를 받는다? 역겨워서 못 갈 것 같네요. 저 연기는 프레네 그 다음에 오버 볼게요. 프레네 오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네 번째 빠툼 대 이제 조오르다. 저 경기 빠툼 뭐 태국 팀이죠. 오늘 뭐 인도네시아산 뭐 수비 한 명 뭐 미정에다가 당다도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나름 태국의 에이스, 태국의 국대 J리그 물먹은 당다 나이가 있긴 하지만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조르다도 뭐 용병 아르헨티나산 주전 공격수 뭐 직전 경기도 안 나오긴 했는데 벨라스케즈라는 친구 안 나오고 그다음에 아리바스라는 뭐 친구도 한 명 미정이긴 한데 뭐 지난 경기 안 났으니까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조르다 말레이시아 1위 팀이죠. 리그 자체도 나쁘지 않고 뭐 기존에 이제 선수들 그대로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태국 뭐 말레이시아 챔스는 밤에 하냐고요? 아니요 이제 아침하고 이제 챔스 하면 되죠. 좀 기다려 보세요. 이게 시간이 더 빨리 있잖아요. 아무튼 조르다가 말레이시아 상위권이기도 하고 뭐 무시 못할 팀이긴 한데 근데 이런 팀들 종특 뭐예요? 자기네 집 밖에 나가면은 거의 힘을 잘 못 써요. 그리고 바텀도 태국 자기 홈에서 했을 때 경기력적인 부분이 더 나은 것도 있고 솔직히 고만고만해요. 물론 뭐 조르다가 항상 말레이시아 1위 하고 있지만은 태국 리그는 계속 이제 순위가 매년마다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툼이라든지 뭐 방콕이라든지 뭐 불이람 뭐 이런 애들이랑 막 같이 하는 부분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꾸준히 아챔에서 뭐 단골적으로 보여줬던 팀이기도 하고 바툼이 홈이면은 거기다 역배잖아요. 바텀 프렌 찍어보면은 그래도 낫지 않나.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이런 동남아 애들끼리 뭐 치고받고 경기들은 그렇게 잘 안 나오죠.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강제 퇴장을 몇 번 당하냐. 내 방송에서 강제를 당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강퇴를 당하지? 근데 아까 강퇴 당했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신기하네. 나부바오 대 문바시티. 자, 이 경기 나부바호 아릴랄한테 개 가돌이 당했어요. 근데 비겼죠. 요게 우즈벡 팀 아닙니까? 우즈벡 팀. 용병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뭐 한 3, 4명. 원래 이제 용병 수가 늘어갖고 5명 플러스 이제 아시아 쿼터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용병 없이 더 자국 선수들을 그래도 잘 해준다는 거. 그리고 우즈벡 자체에서는 2위 팀이죠. 뭐 나쁘지 않고. 반대로 몬바시티 인도 팀 직전 경기 이제 상대 나사지마 그때도 말했지만 주축이 나사지마가 몇 명 에도나푼따님 빠진다. 별풍선 100개 그래가지고 뭐 해외 감사합니다. 배당도 좀 올라가고 뭐 불안하다 아무리 그래도 몇 명 빠지기도 하고 원정이도 중동 뭐 애들 특성상 집 나가면 후보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저는 나사지마의 승을 봤죠. 왜냐면은 급 차이가 나잖아. 나사지마 그 이란 팀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붙어서 2대0을 졌고 물론 경기적인 부분이 막 개 앞서 있다 이런 건 아니긴 한데 결국은 결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났고 인도팀 뭐 집 나오면 후보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 우즈벡 나름 알리한테 버티는 형식의 축구도 보여줬고 홈에서 경기 사이드는 뭐 원사이드하게 좀 풀어갈 가능성도 높고 배당이 좀 역같아서 그렇지 요거는 그래도 나부바오 승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다음 기준점 대비는 언더 볼게요. 언더 그냥 나부바오만 골릴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경기
알파이아 때 이제 맨날 이거 네 글자로 줄여놔갖고 파카타코르 그 우즈벡에 뭐 자주 올라오는 팀이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경기 일단은 알파이아 이 인간이 사우디 팀이거든요. 근데 사우디 팀이 요새 이제 돈 많이 써갖고 영입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런 게 없어요. 용병 몇 명 있긴 한데 뭐 이름값 있는 애들은 딱히 없고, 그리고 아마 그 경기가 대상 경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할인가 뭐시인가 이 팀 있죠. 얘네랑 경기했는데 촌나게 밀어붙었는데 졌어요. 근데 이 팀이 그거거든요. 투르크메니스탄 팀, 6위 팀. 이때 대상 경기가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기록지상에는 뭐 그렇게 뭐 보여지네요. 그것도 좀 그렇고 자국에서도 지금 홈 경기 무슨 죄다 무승부밖에 키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 물론 이제 파크타코르도 예전만큼 좀 압도적인 경기력이 좀 안 나오는 거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자국 내에서 좀 20경기 진행했고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 물론 최근에 좀 페이스가 떨어져서 리그도 뭐 4경기 보면 1승 2무 1패로 좀 똥 싸는 중이긴 한데, 그 직전 경기 이제 아라인한테도 홈에서 3대 0으로 썰리긴 했어요. 근데 경기력 자체는 솔직히 뭐 알파이아 요 인간들 뭐 이 아침에 단골 팀도 솔직히 아니기도 하고, 뭐 최근 자국 내에서도 별로 썩 안 좋은 모습. 지난 경기도 뭐 투르크메니스탄한테도 밀어붙이게만 했지 실속이 없었다는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요 경기도 홈발은 있겠지만 그래도 파크타크루가 밀릴 부분은 딱히 없지 않나.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뭐 중동 애들은 오버 찍기가 싫어요. 그냥 언더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나사지마 대 아릴랄. 나사지마 뭐 이란 9위 팀이에요. 이란 9위 팀 현재 뭐 리그 4경기 최근 거 보면은 1승 2무 1패로 뭐 나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인도 팀에게 이긴 뭐 했는데 경기력 자체가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 좀 살짝 밀렸죠. 뭐 물론 주축들이 몇 명 빠졌다는 것도 있긴 한데, 그리고 이란 뭐 팀 특성상 대부분 자국 애들 아닙니까? 거의 온리 자국 애들이에요. 상대는 아릴랄. 지난 경기 좀 끔찍하긴 해요. 뭐 마인이 무슨 1마인드 1.2였던 것 같은데 1대1로 비겼다. 근데 오늘은 진짜 돈값 해야 되지 않나. 뭐 선수들이야 많죠. 아릴랄 뭐 네이마르, 뭐 미트로비치, 말콤, 네베스, 쿨리발리, 뭐 밀린코 사비치, 야신 부누, 그다음에 뭐 등등등등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네베스랑 밀린코 사비치랑 뭐 그래도 뭐야 사우디 국대 도사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도사리는 근데 지난 경기도 뭐 못 나왔고, 왜냐면은 공격수 자체가 용병이 무슨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나오면은 말콤 5명 쓰면은 미트로비치, 네이마르, 그다음에 뭐 쿨리발리 골키퍼 야신분호 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아니면 마이클 그 인간 쓸 수도 있고. 어차피 5명밖에 못 쓰기 때문에 뭐 요 인간들 안 나온다고 해도 뭐 앞선의 파괴력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상대가 그래도 이란 팀이고 이란 홈 무시무시하긴 한데, 그래도 직전에 뭐 1대1로 비겼으면 이제는 뭐 골 좀 박아줘야 되겠죠. 나사지마도 자국 내에서 이란 팀이긴 하지만은 지금 경기는 거의 걔 암적인 존재. 최근에 승리를 거의 뭐 한 적도 없다. 여기는 배당값 해야지 뭐. 알힐랄 마인스. 그다음에 3.5 기준은 굳이 보면 언더 볼게요. 그냥 아리랄만 아마 3골 정도 넣지 않을까 라는 생각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하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말콤이 제니트에 있던 그 말콤이요. 말콤? 그 말콤이랑 얘는 틀릴걸요. 얘는 젊은 말콤이에요. 젊은 말콤. 제니트. 그래, 제니트에 있었어. 제니트에 있었다. 말콤이 갑자기 2명이 생각나노. 걔, 맞아. 그, 재작년인가? 작년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 아무튼 맞아요. 그 바셀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니트 와가지고 좀 오래 뛰고, 고인간. 그냥 돈 때문에 다 가는 거죠. 돈 때문에. 오즈 박사님 안녕하시고. 그리고 이제 8번째 챔스 할게요. 챔스 1번부터 다시 할게요. 챔스 우니온 대 브라가. 자, 이 경기 젊은 말콤이라 보시면 돼요. 젊은 말콤. 말이 좀 잘 안 나오노. 그냥 바셀이 떠네 있잖아요. 바셀이 떠네. 바셀은 짧았지만 제니트에서 좀 오래 있었죠. 우니온 대 브라가. 오니온은 큰 오해 주전 수비수 뭐 결정하고, 브라가는
뭐 여기도 주축 수비수인 빅토르 고메즈라는 친구 결장하네요. 그래서 뭐 주축 한 명씩 빠졌다 보면 되고, 오니온 베를린 제가 들어와 그 챔스를 시작하면서도 말을 했지만은 오니온이 뭐 챔스 나간 건 대단하다 하지만은 이런 인간들 특히나 뭐 오니온 베를린 돈이 존나 많이 있는 구단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홈 경기장 자체도 팬들이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진짜 피 팔아가지고 만들어준 경기장인데 영입이 뭐 엄청 많지 않잖아요. 뎁스가 엄청 두터운 팀도 아니고. 그럼 챔스 병행하면 결국에 이런 애들은 떨어져요. 뭐 유로파 컨퍼런스야 롯데 돌려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챔스는 한 경기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냥 주축 다 막아야 되는데 이제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병행하다 보니까 성적이 초반에 지금 벌레 그 자체 아닙니까? 뭐 그나마 뭐 홈에서 강자긴 한데 오늘 경기는 그 원래 이제 우니온 베를린 홈 경기장에서 못하죠. 헤르타 베를린 경기장에서 사실 뭐 같은 베를린이긴 한데 뭐 헤르타 베를린 경기장이죠.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수용 인원도 원래 홈구장이 27,000명인가 그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죠. 그래서 헤르타 베를린 경기장 완전히 뭐 완전 홈 경기장은 아니죠. 근데 물론 이제 챔스 경기는 다 거기서 할 거예요. 경기 규격이 안 많아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브라가 물론 브라가 이 포르투갈 종투 그 원정 가면은 후가 되는 건 맞긴 한데 그래도 이 클럽 대항전 뭐 유로파 이런 거 짬밥들이 브라가가 더 많은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뭐 자국 내에서의 지금 리그 경기력도 꽤 나쁘지 않은 상황. 오니온이 솔직히 뭐 2점 뭐 2배당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아무리 뭐 분데스급이다 있다고 해도 이 정도 배당으로는 별로 찍고 싶지가 않다. 차라리 그냥 브라가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브라가 프렌스. 그다음에 그게 불안하다 싶으면 결국에 언더 봐야죠. 왜냐면은 브라가의 공격성이 좀 짙긴 하지만은 원정에서는 어차피 뭐 아사리 뭐 1점만 따고 간다는 되는 이제 마인드로 할 수도 있고 오니온 자체가 피셔 감독 자체가 수비 축구를 하잖아요. 한 방에 이제 뭐 넣고 이제 잠그는 그런 경기. 특히나 이제 급 레벨들이 있는 팀들 상대는 그런 걸 더 보여줄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언더도 보셔도 괜찮을 듯. 언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니온 같은 애들은 초반에 뭐 잘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런 클럽 대항전 병행하면은 떨어진다니까요. 뎁스가 안 좋은 애들. 작년에도 낭트 봐라. 거의 뭐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겨우 이제 강등 탈출하고. 어쩔 수 없어요. 탈락하면은 그 뒤에부터 좀 다시 올라갈 듯. 잘츠는 이제 주축 미드필더인 뭐 무슨 스트럼이고 무슨 뭐 스트럼이 미드 한 명 이제 미정이긴 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소시는 티어니가 빠지죠. 좀 아쉽죠. 물론 이제 티어니가 소시에다도 와서는 이제 주전 먹고 계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이너스고 잘츠 벤피카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이제 벤피카가 당했는데 그래도 경기력은 오히려 이제 공격보다는 밀렸죠. 원래 급적인 레베루가 또 있고 원정이란 부분도 있고 근데 그 경기 속에서도 클린시트를 하면서 잘 막았다는 거 칭찬해줄 수밖에 없어요. 잘츠부르크가 오스트리아 리그 내에서는 깡패죠. 뭐 골 잘 넣고 하는데 희한하게 챔스만 오면은 뭐 그 정도의 골 능력이 좀 잘 안 나와요.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팀들 상대로는 잘 이제 어느 정도 점수 뽑아냈고 잘 틀어맞고 지난 이제 벤피카전에서 또 잘 보여줬고 오늘은 또 홈에 있기도 하고 상대는 소시 솔직히 뭐 벤피카 이런 애들보다도 뭐 공격적인 부분이 더 떨어지는 친구기도 하고 경기력이 소시에다가 올라오는 시점이긴 한데 근데 그래도 원정인 부분 소시 원정은 뭐 자국 내에서도 믿을 수 없는 부분에다가 잘츠 그래도 짬밥이 많은 챔스 친구기도 하고 경기 조율을 또 잘 풀어갈 쪽은 그래서 잘츠 쪽이 맞지 않나. 여기는 또 잘츠가 역배니까 잘츠 프랜승 봅시다. 일단 기존점 대비는 언더사이드 보셔도 괜찮겠죠. 왜냐면은 소시 자체도 뭐 어느 정도 뭐 물론 소시가 이런 잡아야 될 팀들 상대로 3점을 따고 가는 게 맞긴 한데 어차피 뭐 한 골 넣든 누군가 먼저 선제골을 넣든 잘 틀어막는 형식의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소경기는 언더 보셔도 될 듯.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맨유 대 갈라타. 맹구 판독기 들어가야겠죠. 지난 경기도 맹구 찝찝해서 이거 좀 그냥 뭐 설명하기는 애매하다 그랬죠. 근데 이제 졌죠. 오늘 뭐 리산드로 똑같이 완비사카, 루크쇼, 말라시아, 뭐 산초 이런 애들 결정하고 안토니랑 레길론 미정. 갈라타는 뭐 지에시가 부상으로 빠지죠. 일단은 맨유 지난 경기 올드 트래포드에서 또 이제
종특상 이제 컵 경기 한 번 이기고 리그 경기 둘 중에 하나는 좀 이상한 짓 할 거라 했는데 결국에는 컵 경기가 아니라 리그에서 똥을 쌌네요. 그리고 경기력 자체는 뭐 압도적이었죠. 근데 골을 못 넣었지. 골 처먹히고 졌고. 반대로 이제 갈라타 같은 경우에는 선수층은 뭐 거출나죠. 뭐 이카르디, 뭐 테테, 자하, 바캄부, 앙헬리뇨, 뭐 토레이라, 은돔벨레, 무슬레 키퍼, 뭐 메르텐스. 근데 다 봐도 늙은이들이잖아요. 늙은이들. 다 영양가가 없고 한철 다 떨어진 인간들. 그런 애들 뭐 네임밸류만 봤을 때는 폴라님 별풍선 이 100개 정도면은 감사합니다. 저기 뭐 EPL 중위권 팀들과의 대결에서 뭐 그래도 뭐 승산은 있다 이런 건 할 수 있죠. 근데 딱 그까지예요. 그까지. 그리고 갈라타사라이 뭐 예전보다도 저번에 누가 말했잖아요. 터키 리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터키 리그는 솔직히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봤을 땐 벨기에 리그보다도 더 못하는 리그가 터키지 않나. 그리고 지금 갈라타사라이가 올라오는 경기들을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존나 힘들게 올랐어요. 다 막판에 뭐 입금을 했나 극장골로 다 들어가면서 이제 뭐 비기고 이기고 해가지고 올라왔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터키야 뭐 홈발 자체가 엄청 강한 팀이기도 하고 원자가 뭐 또 죽쓰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갈라타는 근데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그냥 옛날부터 그냥 원정만 가면은 거의 개패급 경기 뭐 선수가 지금보다 더 뭐 안 좋다 좋았다를 떠나서 봐도 그렇잖아요. 최근 그 뭐 14년부터 23년까지 이긴 게 최근에 그 이긴 건데 저것도 조별리그가 아니죠. 어, 최종 예선. 물론 이제 저 어떤 그 홈에서 이번에 했던 거는 뭐 그렇던데 이건 다 원정 경기잖아요. 원정 기조 봤을 때 뭐 저 NK 올림피아, 몰데 다 이제 챔스 예선 때 그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좀 이름값 있는 애들한테는 그냥 뭐 원정 가면은 거의 벌레 그 자체. 이런 갈라타 넥서스 믿을 수가 없어요. 1375님 물론 이제 별풍선 맨유도 100개 지금 경기력 감사합니다. 상황이 안 좋고 부상자들도 많긴 한데 그래도 올드 트래퍼드에서 두 번 연속 경기를 못 이기고 간다. 지금 시점이 테나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시점이긴 한데 이럴 때 이겨주는 게 바로 맹구 아닙니까? 맹구. 오늘 맹구가 아니라 황유다 황유. 맨유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에는 뭐 오버 봐야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맨유가 뭐 라인 내려놓고 하는 팀들 상대로는 좀 한 방 쳐맞고 뒤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갈라타 자체가 경기 그 최근에 하는 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경기해요. 근데 당연히 뭐 강팀이랑 하니까 오늘은 이제 라인 내려놓고 한 방을 가자. 근데 원래 지들이 안 했던 거 하면은 뭐더 털려요, 더 털려. 소용기는 오버까지 보도록 할게요. 둘 다 뭐 골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넣을 수 있지 않나. 공격적이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코펜하겐데 이제 바이에른 미네. K78님 코펜은 별풍선 뭐 100개 수비 감사합니다. 젤러트 퇴장당했었죠. 그다음에 주축 미드인 뭐 클림이라는 친구 결장 중이고 뚝배기 코르넬리우스 원래 결장 중이고 그다음 미네는 더리우트랑 이제 나브리 그다음에 노이어 결장. 뭐 사실상 지금 이 경기는 깜냥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는 사실상 그거죠. 지금 미넨의 수비 라인이 불안하다. 민재와 우파메카노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죠. 솔직히 민재가 어 벌써 이제 기량이 떨어진 건 아니긴 한데 또 분데스가 갖고 지금 솔직히 잔실수들이 많아요. 패스미스도 뭐 고난초님 간간히 구독 보여주고 볼 12개월 관수가 좀 안 되는 부분도 감사합니다. 있고 사람 좀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차피 이 경기는 미넨이 수비 걱정보다는 그냥 원사이드하게 밀어붙여야겠죠. 그거에 그냥 좀 더 포커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넨 그 다음에 레알 챔스 DNA 뭐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레알보다도 미넨이 챔스 DNA는 지리긴 해요. 그리고 특히나 약한 지들보다 약한 급이 낮은 변방돌이 애들은 또 잘 잡기도 하고 여기는 뭐 미넨 승 마인승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오버까지 보도록 할게요. 뭐 길게 떠들 게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랑스 대 아스날. 랑스 뭐 하이다라 토스타 뭐 이런 애들 결장인데 딱히 필요 없고 최근에 빠진 지 오래됐고 아스날 사카 뭐 마르티넬리 뭐 파티 미정 그다음 팀버 결장이긴 한데 나 여기 봤을 때 뭐 사카 마르티넬리 다 앞선인데 마르티넬리가 좀 빠졌고 사카는 지난 경기 뭐 살짝 아파하고 나갔는데 이 둘 다 안 나오면 솔직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카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아르테타가 뭐 사용하는 이제 선수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노예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훈련장 사진 보니까 사카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오겠죠. 뭐 선발로 나올지 벤치로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또 챔스 경기도 하고 나오겠죠. 다음 일정도 얘네가 맨시티였나? 맨체스터 시티였나? 누구랑 있더라? 다음 경기 일정이 그래 맨시티랑 홈에서 경기 있어서 또 상대가 랑스라 가지고 좀 얕보고 이제 살짝 빼주고 하다가 뭐 무승부 캐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챔스인데 장 뭐 괜히 잡을 수 있을 만한 팀 못 잡으면은 더 희한하게 경기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팀적으로 봤을 때 세비야, PSV 이런 애들보다도 낫죠. 그리고 지난 경기 PSV 대량 득점을 승리에 가져갔고 아무튼 그래도 랑스가 제가 저번에 저저저번부터 말했죠. 랑스가 선수들 다 팔아갖고 초반에 고전하다.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되면은 경기력은 올라올 거예요. 근데 또 챔스 병행하다 보니까 또 왔다리 갔다 할 수 있긴 한데 경기력은 올라왔다 말을 해드렸고 뭐 툴루즈 잡고 뭐 원정 가서 트러스 잡고 하긴 한데 그래도 클럽 레벨에서는 차이가 나죠. 오늘 만약에 이 두 선수 다 많이 못 나온다면 뭐 문제가 있긴 한데 사카는 일단 출전 가능하고 파티도 돌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아스날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아스날 승 볼게요. 다음 경기 맨시티전이 좀 걸리긴 해요. 근데 아직 뭐 시즌 초반이긴 한데 그래도 그걸 넘어간다면은 조금 더 이제 우승 우승이라 해야 되나 우승 쪽이 이제 가깝게 갈 수 있긴 한데 잡아야 될 경기는 어느 정도 써주면서 잡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아스날 승 볼게요. 뭐 그 다음이 이제 여섯 번째 경기 호벤 대 세비야. 자, 이 경기 일단은 호벤 뭐 딱히 부상도 없고 세비야도 엔네시르가 복귀합니다. 근데 이제 엔네시르 복귀한데 라멜라가 빠지고 사실상 뭐 엔네시르 돌아오는 게 더 낫죠. 그리고 이 경기 일단은 두 팀이 유로파 때 맞대결을 했었었죠. 근데 이제 각자 홈에서 승리를 가져갔다. 오늘도 홈이점 뭐 살려주겠죠. 그리고 최근의 경기 자체도 세비야가 뭐 상태가 뭐썩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반대로 PSV 뭐 생각하면 작년보다도 더 나아졌죠. 더 나아졌고 지금 뭐 경기적인 측면도 확실히 좋아진 상황. 감독이 바뀜이 신의 한 수가 돼버렸나 잘 나가고 있다. 현재 1왕 뭐 그래도 1왕답게 홈에서 경기하면은 뭐 보여주지 않을까. 지난 뭐 작년 유로파 때도 각자 홈에서 이긴 부분도 있고 그때보다도 전력이 뭐 안 좋아진 것도 아니고 분위기도 더 좋아진 PSV. 반대로 조금 더 물론 그때 세비야도 맛이 가긴 했어요. 겨우겨우 이제 부여잡고 기사회생해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추세가 더 좋은 PSV 찍자.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사이드 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PSV도 자국 내에서야 뭐 클린시트 경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은 클럽 대항전 하면은 또 실점에 대한 우려성은 좀 있죠. 저 경기는 오버까지 보도록 하게요. 다음이 이제 나폴리 대 레알 마드리드. 나폴리 일단은 헤수스 라우마니는 아마 미정이긴 한데 근데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헤수스도 그대로 결장하고 그러면은 결국에 기존의 센터백 주축이 안 나오고 지금 두 경기째 이 백업이 나와서 하는 그런 부분. 특히나 오늘 레알 같은 팀 상대로는 이 부분도 타격이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백업적인 친구들이 두 경기 하면서 호흡을 맞췄긴 한데 그래도 틀리잖아 파괴력이 레알이랑. 그리고 오시멘은 지난 경기 안 나온 줄 알았는데 또 교체로 나와서 골 넣었죠. 뭐 욕은 뭐 대대로 쳐먹고 그래도 경기에 뛰네요. 그래도 챔스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겠죠. 반대로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여기도 센터백인 뭐 알라바, 밀리탕이 결장하죠. 그 다음에 뭐 크루투아야 그때 시구 그 누구야? 크루투아 나온다고 하니까 그 친구 발목 뭐야 목발 짚고 있는데 뛰어나온다는 게 레전드긴 하네. 아무튼 뭐 크루투아 굳이 안 적을게요. 초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못 나와요 사실상. 그래서 오늘도 뭐 나초에다가 카르발, 뭐 리디거, 그 다음에 뭐 한 명 뭐 알아서 나오겠죠.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도 똑같네요. 뭐 수비 쪽에 뭐 빠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레알은 뭐 리디거라도 살아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 경기 자체가 안첼로티 더비죠. 안첼로티 더비. 안첼로티가 나폴리에도 있었는데 경질됐죠. 그 빡쳐있는 상황. 레알에서 지금 승승장구 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복수를 또 해줘야 되는 시점. 나폴리의 뭐 팀 분위기가 좀 살짝 뒤숭숭한데 뭐 그런 걸 떠나서 현기점에서 봤을 때 나폴리가 스팔레티 있을 때보다도 뭔가 파괴력이 떨어지는 부분. 물론 최근 우디네세, 레체전
오시면 사건 일어나고, 뭔 사건이라면 골이 또 존나게 많이 나와. 뭐 4골씩 넣긴 한데 상대는 레알, 밸런스가 확실히 잘 잡혀있는 레알이기도 하고 체력적인 부분도 딱히 걸림돌이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 경기는 뭐 레알이 배당도 원정이라서 이 정도 배당인 것 같은데 충분히 뭐 건드려 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경기는 레알 승 볼게요. 안첼로티 더비에서 건키우 한번 벨님 보여줘야죠. 별풍선 100개 자기가 감사합니다. 경질됐던가 빡쳤으니까 이제 한번 이겨줘야지. 새로운 뭐 벨링엄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잘 잡아주겠죠. 그리고 나폴리는 현 시점에서 변화된 게 솔직히 없잖아요. 뭐 민재 나간 거, 감독 바뀐 거 오히려 마이너스 아이가. 레알 승 볼게요. 기준점 대비는 오버. 사이드 볼게요. 범킨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인데, 다음 경기 인테르 대 벤피카죠. 인테르 대 벤피카. 인테르는 뭐 센시, 프라테시, 그 다음에 아르나우토비치 결장이고, 벤피카는 그 직전에 그 퇴장당했던 뭐 수비수인 실바 결장하고, 주앙 빅토르는 뭐 징계로 빠지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딱히 이번 시즌 뭐 몇 번 안 뛰어서 의미 없고, 작년에 얘네 둘이가 챔스에서 붙었죠. 그때 경기 자체는 1승 1무로 인테르가 잘 잡아갔다는 부분.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인테르가 라인업 상에서 변화가 좀 있죠. 그때는 뭐 제코라든지 루카쿠라든지 뭐 이런 데 뛸 실점이고, 지금은 어 지금은 티랑가 그 다음에 라우타로가 지금 멱살 잡고 가고 있긴 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또 작년에도 뭐 잡았던 부분. 근데 솔직히 인테르가 뭐 원사이드한 경기는 펼치지 못했어요. 뭐 원정에서는 당연하고 홈에서도 그렇고. 근데 홈에서 비기고 원정에서 잡았죠. 생각해보면은 경기력도 비등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그래도 오늘 홈이라서 조금 이점은 있긴 하겠는데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아까도 말했지만은 인테르가 라우타로가 지금 거의 빨딱 써가지고 잘해주고 있는데, 라우타로만 잘 막으면은 솔직히 기대치가 없어요. 나머지 골 넣을 애들이. 옛날에 뭐 그래도 늙었지만 제코에 뭐 루카쿠에 받쳐주는 친구 코레아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어서 조금 더 희망이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리고 요새 이 인테르가 주중에도 경기했고 많이 갈았었잖아요. 물론 지난 경기야 뭐 라우타로가 교체로 나와가지고 골 넣었는데 혼자서 막 해트트릭하고 이런 거 보면은 벤피카가 물론 수비적으로 강한 팀은 아니긴 한데 라우타로만 잘 견제해준다면은 승산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 경기는 승패로 찍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냥 언어보로 건드리시는 게 낫지 않나. 요 경기는 그래도 벤피카가 공격 성향도 좋고 또 골은 잘 박아요. 인테르가 물론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팀이긴 한데 뭐 지난 이제 맞대결들 생각하면은 그래도 좀 먹힐 가능성도 있고, 그때랑 만났을 때랑 전력적인 부분도 인테르가 솔직히 뭐 더 좋아졌다라고는 생각이 또 안 들기도 하고. 그래서 경기는 일단 오버를 보고, 그 다음에 승패는 그래도 인테르 홈이니까 인테르 한번 뭐 찍자 이런 느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루턴 타운 대 뭐 번니 꼽사리로 이제 한경이 끼어있죠. 뭐 2부 있었던 친구들끼리 대결인데, 일단은 뭐 오늘 근데 솔직히 이 경기 자체는 번니가 딱 1승 하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루턴 타운도 드디어 이제 첫 승을 거두기도 했고, 그리고 번니 입장에서도 지금 리그 경기 빵승 아닙니까? 나름 2부에서 깡패짓 하고 1등으로 올라왔는데 한번 잡을 때가 되긴 했어.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번니가 원정에서 한번 잡기도 하고, 조건적인 부분은 다 번니 쪽이긴 한데 저 번니 하는 경기 꼬라지 보면은 좀 찍기가 싫어요. 그리고 루턴 타운이 뭐 말할 거 없는데 그래도 기세가 있잖아. 에버턴 상대로 2대1로 이겼고, 물론 경기가 압도적이었다, 훨씬 좋아졌다 이런 건 아니긴 한데 뭐 찍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루턴 그냥 프레임 보자. 차라리 그냥 언더를 찍는 게 나을 듯. 언더. 아니면 무햄무로 가져가세요. 무햄무. 이런 승패 라인보다는 그래도 언더가 나을 것 같아요. 번니가 물론 수비가 핫발이긴 한데 루턴 타운도 뭐 골에 대한 결정적인 능력치는 여전히 뭐 미궁 직장 경기 뭐 2골 넣었다고 또 넣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언더를 보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긴 해요.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